67세 이 여사는 어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회사 그만둘까? 나 무지 바쁘거든. 이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새벽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갑니다. 무릎이 아파 비틀거리지만 아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부모의 부양을 두려워합니다. 효도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등록금? 아닙니다. 바로 걱정 없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길입니다. 꼭 끝까지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자녀의 성공을 위해 진짜 원하는 5가지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은 나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며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녀 교육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명문대 졸업장도 큰 집도 아닙니다. 바로 걱정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님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신 어르신이십니다. 70대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빚까지 내서 학비를 댔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전세로 옮겨서 살면서 아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김 여사님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님은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습니다. 전세금마저 다 빼서 아들 학비로 썼기 때문입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병원비조차 아들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에 결혼도 미루고 있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어머니 부양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자기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냅니다. 김 여사님이 아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의대 학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도 힘듭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아들 얼굴 보기가 두렵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쏟던 돈과 시간을 내 노후 준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빚내서까지 대학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안에서 교육시키면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부모의 독립이 자녀의 행복을 만듭니다. 연금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십시오. 부족하면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끊으십시오.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손주들 학원비 대주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입니다. 내 생활비입니다. 내 병원비입니다. 저축 통장을 만드십시오.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으십시오.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5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모으면 목돈이 됩니다. 급할 때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십시오. 경로당도 이용하십시오. 무료 급식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권리입니다. 자녀가 취직했다고 해서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면서 자기 노후까지 준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2025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은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든든한 어르신입니다. 혼자서도 병원 다니시는 어르신입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사시는 어르신입니다. 내 경제적 자립이 자녀의 노후까지 지켜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자녀도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자녀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도 평안합니다. 부모의 독립이 자녀의 자유를 만듭니다. 내 노후 준비가 자녀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자녀에게 아픈 몸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학비도 아니고 집값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의 건강 악화입니다. 내가 아프면 자녀의 인생이 멈춥니다. 65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갑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딸이 모시고 갑니다. 딸은 직장인입니다. 병원 갈 때마다 연차를 씁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씁니다. 1년이면 20번도 넘습니다. 회사 동료들 눈치가 보입니다. 상사 표정도 안 좋습니다. 승진에서 밀립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집니다. 믿고 맡길 수 없는 사원이 됩니다.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딸은 지쳐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나 중풍이 오면 자녀는 간병 파산에 직면합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녀가 직접 간병하면 어떨까요? 수입이 끊깁니다. 경력이 단절됩니다.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몇 년 간병하고 나면 자녀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이게 간병 파산입니다. 건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약함이 자녀의 경제적 파탄을 부릅니다. 내가 혼자 걷지 못하면 자녀가 따라다녀야 합니다. 내가 혼자 밥을 못 먹으면 자녀가 먹여야 합니다. 내가 혼자 화장실을 못 가면 자녀가 도와야 합니다. 병원비보다 무서운 게 간병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청춘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근육 1kg의 가치는 1,3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가 그만큼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년에 1%씩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70대에는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80대에는 침대에 누워 지냅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골절이 옵니다. 병원 신세를 집니다.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다리 힘이 생명입니다. 걷기 운동을 매일 하십시오.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스쿼트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십시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처음에는 한 층만 올라가십시오.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리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두부도 괜찮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혼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버스 타고 병원 가고 진료받고 약 받아서 집에 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도 빠지지 마십시오. 큰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험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약은 꼬박꼬박 드십시오. 귀찮다고 끊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드셔야 합니다. 약 먹는 게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도 신경 쓰십시오. 집안 정리를 하십시오. 바닥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손잡이를 다십시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십시오. 넘어지면 끝입니다.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나의 건강은 자녀의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지켜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도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자녀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원을 혼자 다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간병보험입니다. 자녀에게 연락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자녀가 바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지금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행복을 미루며 삽니다. 자녀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취직하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평생 행복을 미룹니다. 7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주도 봤습니다. 이제 행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아들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합니다. 며느리가 성의가 없다고 불만입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냅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한숨 쉽니다. 김 씨는 평생 행복을 유보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동으로 행복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도 불행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뭘 가져도 불행합니다. 100억이 있어도 20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해합니다. 건강해도 더 건강한 사람을 보며 불행해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행복합니다. 밥이 맛있어서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항상 불평하고 한숨 쉬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는 배웁니다.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고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힘들어도 웃는 모습, 어려워도 감사하는 모습, 가난해도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녀도 배웁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이라고 배웁니다. 행복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고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감사하십시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햇살을 느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만 열면 됩니다.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웃으면 뇌가 속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옵니다.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불평을 줄이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불평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할머니가 자녀한테 얼마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친구 손주가 명문대를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엄마는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라고 전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자녀는 위로받습니다.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그래도 굶지는 않잖아 라고 생각하십시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바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사는 모습,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는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만듭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그게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가장 깊은 상처는 무엇일까요? 가난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잔소리와 부부 싸움입니다. 어릴 때 본 부모의 다투는 모습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68세 최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아들 집에 자주 놀러 갑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부부 싸움을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음식이 짜다고, 반찬이 성에 없다고 화를 냅니다. 아내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도 못 벌면서 왜 그렇게 트집만 잡느냐고 받아칩니다. 손주 앞에서도 고성이 오갑니다. 며느리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본 풍경입니다. 부모님이 오신다는 연락만 받으면 스트레스입니다. 아내도 눈치를 봅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비교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항상 다정합니다. 서로 챙기고 웃으며 지냅니다. 시부모님은 왜 저렇게 사실까 답답합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좀 덜 오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자랐습니다. 결혼하면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부모님 모습이 반면교사였습니다. 잔소리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손주에게 나 때는 이렇게 안 했어라고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핀잔을 줍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기 싫어집니다. 부모가 하는 교육 방식을 무시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간섭합니다. 집안일하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육아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법에 훈수를 둡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숨이 막힙니다. 자녀는 어른이 돼도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릴 때 본 부모의 모습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는 불안합니다. 언제 또 싸울까 전전긍긍합니다. 부모 눈치를 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대인 관계가 힘듭니다. 갈등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부모가 물려준 정서적 상처입니다. 반대로 평온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아이는 마음이 안정적입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대인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소홀했던 부분입니다.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저녁 맛있었어라고 말해주십시오.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십시오. 싸우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참으십시오. 손주 앞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부부 갈등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결하십시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 안 됩니다. 잔소리를 줄이십시오. 조언하고 싶으면 먼저 들어주십시오. 지지 후 지도입니다. 먼저 공감해주고 나서 조언하십시오. 손주가 게임을 한다고 당장 빼앗지 마십시오. 게임 재미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고생이 많아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언하십시오. 대부분은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공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가 배워가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가정 분위기가 자녀의 정서를 지킵니다. 부모의 불화가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이 자녀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녀가 편하게 집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따뜻한 밥상과 부드러운 말씨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자주 옵니다. 손주도 기꺼이 따라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손주를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입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5번째, 자녀를 유일한 친구로 삼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이 사라집니다. 매일 가던 회사도 없어집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72세 정여사의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에게 전화합니다. 아침 먹었는지 확인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전화합니다. 점심은 뭐 먹었는지 물어봅니다. 저녁에도 전화합니다. 퇴근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루에 3~4번씩 전화합니다. 딸은 직장에서 회의 중입니다. 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건 전화입니다. 동료들이 쳐다봅니다. 상사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딸은 미안합니다. 어머니께도 미안합니다. 회사에도 미안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 여사는 외롭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육아와 일에 바빠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딸이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TV에서 뭘 봤는지, 이웃이 뭐라고 했는지,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딸은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딸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 일도 바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친구들도 만나야 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여사는 딸이 자주 오길 바랍니다. 주말마다 오길 원합니다. 딸은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있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유일한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만의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는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야 합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눠야 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자주 가면 익숙해집니다. 같은 또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야기 상대가 됩니다.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합니다.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노인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서예 교실, 요가 교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십시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이 생깁니다. 보람도 느낍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관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나가십시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니까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습니다. 산책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는 걷기 모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운동도 되고 친구도 사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함께 산책하십시오. 함께 여행 가십시오. 부부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지낸다고 전하십시오. 경로당에서 새 친구 사귀었다고 자랑하십시오. 자녀는 안심합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이 자녀를 홀가분하게 합니다. 부모가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자녀에게 평안을 줍니다. 부모의 독립된 삶이 자녀의 자유를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오늘 5가지 선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한 몸, 평온한 가정, 독립된 관계, 그리고 행복한 마음가짐입니다. 핵심은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행복한 모습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자녀도 편안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행복이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